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명히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우리는 흔히 난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결국 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은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잃는 사람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의 차이를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준비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볼 땐 틀렸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은 상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우리를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판단했어? 이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맞는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위로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었느냐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논리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말이라도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맞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느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적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주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큰 갈등도 없습니다. 그저 서서히 멀어집니다. 연락이 줄어들고 대화가 짧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중요한 자리에서도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뒤늦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지만 이미 관계는 멀어진 뒤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말의 옳고 그름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내용에 집중하고 상대는 말의 느낌을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난 맞는 말 했는데 왜?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말이 맞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관계를 살렸느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잃는 말에서 사람을 남기는 말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적을 만들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오히려 신뢰를 얻을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사람과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도 사람을 잃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상대가 예민해서 그래. 요즘 사람들은 말을 못 알아들어.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관계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말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정보 전달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잘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정보를 듣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나는 맞는 말을 했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맞는 말은 항상 옳을까요? 아닙니다. 맞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일수록 상대를 반박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박할 수 없다는 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더 크게 쌓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틀린 말보다 맞는 말에 더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맞는 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쉽게 잃는 말은 의외로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려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줍니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이해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감보다 판단을 먼저 합니다. 이 순간 상대의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조용히 금이 갑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도움을 주려고 하고 틀린 걸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력들이 쌓여 사람을 잃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의 입장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말이 지금 필요한지, 이 세 가지를 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에게는 공격이 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맞는데 관계는 틀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사람을 남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질문을 외면하면 같은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말의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말했는데 왜 관계는 점점 어려워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사이인데 언제부턴가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여보기도 하고 괜히 할 말이 있어도 한번 참아보기도 합니다. 이 말 지금 해도 될까?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예전 같으면 바로 튀어나왔을 말인데 이제는 입안에서 한 바퀴 더 돌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바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해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같은 내용인데도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의 표정도 대화의 흐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털어놓을 때 예전에는 해결책부터 말했을 겁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볼 땐 이게 문제야. 하지만 이제는 조금 멈춰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상황이면 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조언은 그 다음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편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도 표현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속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걸 왜 내가 참고 있어야 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괜히 했던 말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참았던 말 하나가 얼마나 큰 관계를 지켜줬는지.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기 전에 1초 딱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 이 말이 맞는지보다 이 말이 지금 필요한지. 이 질문 하나가 사람을 잃던 방향에서 사람을 남기는 방향으로 조용히 바꿔줍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옵니다. 문제는 말솜씨가 아니라 말하기 전에 태도였다는 걸.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해야 할까요?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춰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해야 잘 전달될지, 어떤 표현이 더 맞는지 계속 말의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언제 하느냐,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였다는 걸요. 같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상대가 기분이 상해 있을 때, 이미 지쳐 있을 때, 자존심이 건드려진 상태일 때, 이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신뢰가 쌓여 있을 때, 편안한 분위기일 때, 같은 말이라도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틀렸던 거구나.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내용보다 느낌을 먼저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해준다, 이렇게 기억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항상 기분 나쁘게 말해.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갈립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오래 가져갑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이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말하면 그 순간부터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이 됩니다. 결국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잃는 말은 거창한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이 아닌데도 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래서 기준이 바뀝니다. 이 말이 맞는지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말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에서 그 답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기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말을 할지 말지, 어떻게 말할지 고민될 때 이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 가 아니라 이 말이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 기준으로 보면 많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맞는 말이어도 지금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은 말이라도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다시 힘을 내게 만든다면 그건 충분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답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틀린 걸 바로 잡아주고 더 나은 방향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죠. 그 마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조언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 순서 하나만 지켜도 같은 말이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꼭 해야 할 말만 합니다.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필요한 말만 꺼냅니다. 그래서 가끔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지금 꺼내면 불편해질 말이라면 조금 미루거나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말이 줄어듭니다. 신기하게도 말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관계는 더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느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은 맞는 말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쉽게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말을 바꾼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에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참고 넘어갈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이건 쉽지 않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을 때 예전 같으면 바로 말했을 겁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는 멈추게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감정만 상하게 할지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말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틀린 걸 알면서도 굳이 꺼내지 않습니다.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하지? 내가 틀린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참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싸움을 다 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남는 게 없는 싸움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말로 이기는 순간 사람은 멀어진다는 걸. 반대로 조금 져주는 순간 관계는 남는다는 걸.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한 발 물러섭니다. 내가 더 알고 있어도 내 말이 더 맞아도 굳이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볼 줄 아는 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말에도 부딪히던 관계가 이제는 훨씬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편하다. 이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이 신뢰가 쌓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돌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결국 깨닫게 됩니다. 모든 걸 말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지켜진다는 걸. 물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바뀐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 꼭 필요한 말. 이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선택들이 쌓이면 결국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에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크게 뭔가를 한 것도 아닌데, 특별한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어색해지곤 했습니다. 괜히 내가 한 말 때문에 공기가 살짝 무거워지고 상대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대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서로 웃으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사람들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같이 있으면 편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 가까이 옵니다. 신기한 건 내가 더 말을 잘하게 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덜 말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덜 하는 말 속에 배려와 타이밍이 담기면서 같은 한마디라도 훨씬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갈등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말 하나로 서로 감정이 상했을 상황도 이제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크게 티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더 남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도 아니고 성격도 아닙니다. 바로 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함부로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은 사람을 이기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맞는 말을 하느냐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를 이해하고 지금 필요한 말만 꺼내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적을 만들지 않고 신뢰와 존중을 남깁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싸움을 다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결국 사람을 잃는 말보다 사람을 남기는 말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처럼 말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한 가지 기준만 마음에 새겨도 여러분의 말과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정약용의 지혜처럼 말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걸 오늘 한번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을 조금씩 적용하다 보면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지혜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